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받은 ODA 중 증여 부분의 통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받은 ODA 중 양어성 차관 부분의 통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1959년 4월 통신시설 확충을 위해 미국 개발차관기금 즉 DLF와 350만 달러의 차관 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양어성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ODA에 포함되는 양어성 차관의 범위는 1969년에야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러한 정의의 기초에 한국에 제공된 차관 통계를 집계한 적은 없습니다. OECD에서 제공하는 양어성 차관 통계는 공여국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집계한 양어성 차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증여를 검토할 때 했던 것처럼 OECD 통계와 한국 정부 통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양어성 차관을 포괄하는 공공차관 통계와 OECD 통계를 비교하여 공공차관 중에 어느 정도가 양어성 차관이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차관에 관한 통계는 1960년대부터 존재하였지만 일관된 통계가 작성되지 못해 1980년대 이후 통계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공차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경제기획원, 재무부와 같이 외자 도입을 담당한 부서, 그리고 외환의 유출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입니다. 이 세 부서 기관은 1986년 외채 백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때부터 재무부가 통계 정비를 총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채 백서에는 잠정치라는 주가 달린 표가 있었는데 그 후 통계가 더 정비된 결과가 1988년 재무부가 발간한 공공차관 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의 계약액, 인출액, 즉 도입액, 원금 상환액, 잔액을 집계해 놓았습니다. 공공차관 현황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정부 통계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1993년에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이 발간한 한국 외자 도입 30년사입니다. 이 책은 공공차관 외에도 상업차관, 외국인 직접 투자 등 모든 외자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시기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시기에 공공차관 도입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드린 공공차관 현황과 비교해보면 도입액의 1972년까지의 수치가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또 상환액은 공공차관 현황과 달리 원리금 상환액을 집계해 놓았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입니다. 국제수지표의 자본거래 항목에 공공차관 통계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87년 발간한 국제수지 통계와 1998년 발간한 IMF 신기준에 의한 개편 국제수지 통계 해설에서 1960년부터 1996년까지의 공공차관 도입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1980년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자료의 수치를 OECD 통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차관액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차관 도입액이 198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OECD 통계의 ODA 조차관액은 1981년에 반짝 커진 것을 제외하면 1972년에 약 3억 달러가 정점이었고 이후 정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차관액을 보겠습니다. 공공차관 현황, 국제수지표와 OECD 통계는 원금 상환액을 뺀 것이지만 한국 외자 도입 30년사는 원리금 상환액을 뺀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차관액 역시 1970년대 중반부터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공차관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과 원금 상환액이 각각 1985년과 1986년에 도입액을 넘어선 반면 ODA 순차관은 그보다 이른 1982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물론 양어성이라는 기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할인율 10% 적용 시 증여율 25%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족하는 차관이 되려면 이자율이 많이 낮아야 하고 만기가 꽤 길거나 거치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차관 현황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각 공공차관의 이자율 분포를 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열리 8% 이상의 차관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양화성 기준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증여율 25%를 기준으로 양화성 차관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990년대 말에 증여 등가액의 사용을 제한한 세 개의 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CR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개별 공공차관의 조건들로부터 증여 등가액, 즉 차관 제공액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을 계산해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계산한 것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의 각 수원국별 증여 등가액입니다. 저는 이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1959년부터 1974년까지의 수치를 1987년에 발간된 공공차관 통계라는 자료에 기록된 개별 공공차관의 조건으로부터 계산해 보았습니다. 매년의 평균 증여율은 1960년대에는 보통 30% 전후였지만 1970년대 후반에는 10% 전후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렇게 계산한 증여 등가액을 OECD의 ODA 순차관 통계와 비교해 본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증여 등가액이 ODA 순차관보다 더 낮고 1980년대에는 더 큰데 상환액 부담을 미리 반영하는 증여 등가액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통계를 비교해 보면서 한국이 빌린 공공차관의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공차관 통계는 국제사회의 ODA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ODA 차관의 통계로서 국제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OECD 통계가 유일합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1959년부터 한국에 양화성 차관이 도입되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값은 미미하기 때문에 1960년부터의 OECD 통계를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OECD 통계에서 1960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 받은 ODA 조차관 총액은 경상액으로 약 57억 달러, 2020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7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ODA 순차관 총액은 경상액으로 약 7억 달러, 2020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받은 ODA 차관 통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정리한 ODA 증여 통계를 더하면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 받은 매년의 ODA 규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OECD 통계는 합계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 이후는 그 값을 사용했습니다. 55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한국이 받은 ODA 총액은 경상액으로는 약 77억 달러, 2020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90억 달러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고려하여 휴전이 이루어진 1953년 이후만 합산해보면 경상액으로는 약 69억 달러, 2020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16억 달러가 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한국에 제공된 ODA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불변액을 보면 1950년대 후반과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두 차례 피크를 거쳐 197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ODA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컸던 것은 1970년대 초까지이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 마이너스인 때도 많아서 이미 실질적 의미는 약해졌습니다. 즉 DAC의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20년 전에 ODA는 이미 한국 경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논하기에는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ODA 규모가 컸던 19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증여와 양어성 차관의 비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순 ODA에서 증여의 비율이 압도적이었지만 그 후로 급격히 하락해 1970년대에는 3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나머지는 양어성 차관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받은 ODA 중 양어성 차관 부분의 통계를 검토하고 증여 부분과 더해 전체 ODA의 규모와 추이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받은 ODA의 크기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